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오늘도 임종석이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중도 보수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이제 임종석이 선을 넘고 있죠.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보수라고 외치는 이재명 대표가 진보로 인식되는 것을 불편한 듯 이렇게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클릭은 정답이 아니다. 예,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설익은 주장은 분란만 일으킨다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 보수로 규정한 거를 두고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 아니다라고 지금 날을 세웠죠. 임종석은 문재인계입니다. 예, 문재인계. 예, 문재인계인데 지금 현재 이 민주당의 대표는 이재명 대표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 민주당 잘 굴러가고 있는데 말이죠. 또 태클을 걸고 있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 SNS에 오늘 이것을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선언을 하면은 앞으로 숱한 의제를 물러서야 될지 모른다면서 실용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고 대표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자,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성장과 복지의 균형, 시장 방임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온 민주당이 어떻게 중도 보수 정당이겠나 하면서 탄핵과 정권 교체에 집중할 때라면 제발 그렇게 하자. 설익은 주장은 분란을 만들 뿐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발언은 장차 진보 진영과의 연대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도와 합리적인 보수층까지 마음을 얻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같지만은 단순히 우클릭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다. 또 이 대표에게는 자신이 사실과 달리 좌파 혹은 진보로 인식되고 있다는 불편함이 있어 보인다면서 그 불편함이 우클릭 강박관념을 만들어내고 있는 듯하나 우클릭은 정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리더십에 필요한 것은 신뢰감과 안정감이라고 평가하면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두 쪽 난 사회를 통합해내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중도를 향해 정체성을 잃고 애매모호하게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의심받는다. 중도는 부패 기득권의 은폐용 갑옷이라고 발언하다가 최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성장을 강조하면서 정책적으로 우클릭을 해왔다. 19일에는 민주당은 원래 진보 정당은 아니다.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서 전날에도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중도 보수 포지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붕괴를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말한 중도 보수는 사실상 독일보기 정치 사기고 실용주의 역시 양다리 걸치는 기회주의라면서 비판을 하고 선거 공학만 머리에 있을 뿐 국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태클을 걸었죠.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면 파리도 세다라고 또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16년 10월 27일 중도 프레임에 속지 말아요. 이재명은 중도 코스프레 안 합니다라고 써서 올린 글을 캡처 공유를 했다. 자, 이런 걸로 옛날에 했던 걸로 막 비판을 하고 그런데 좋아요. 옛날에 뭐 그렇게 했던 것일 수도 있죠. 옛날 그 당시에는 지금 뭐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2016년과 또 2016년 이야기죠. 지금은 10년 전 이야기예요. 거의 9년 전,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시대가 다르면은 생각이 바뀌어야죠. 환경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요. 또 뭐 국민의힘 권성동이가 이야기한 거, 뭐 안철수가 이야기한 거 다 들을 가치도 없는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거는 임종석의 이야기입니다. 자, 임종석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사사건건 이재명 대표의 발목만 잡으려고 하는데요. 자, 민주당이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성장과 복지의 균형, 시장 방임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왔다. 어찌 중도 보수 정당이겠나 하면서 탄핵과 정권 교체에 집중을 하려면 그렇게 하자. 설익은 주장은 분란만 만들 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런 거는 장차 진보 진영과의 연대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 자체는 임종석이 말 자체는 옳은 것 같지만은 지금 지가 이야기한 대로 임종석이 이야기한 대로 중도와 합리적인 보수층까지 얻고 싶은 것은 모두가 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단순히 우클릭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 대표가 자기가 좌파 진보로 인식되고 있는 불편함이 있어 보인다. 불편함이 우리 우클릭 강박관념을 만들고 있는 것 같잖아. 우클릭은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임종석이를 향해서 유시민 작가가 다른 직업을 알아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임종석의 이런 상황 인식과 이런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지금 정치 상황에 먹힐 수가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를 표명한다고 해서 이게 진보의 가치를 민주 진영의 진보 진영의 가치를 포기를 하고 완전히 뭐 중도 보수 쪽으로 우클릭으로 뭐 이렇게 한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클릭이든 좌클릭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좌클릭이든 우클릭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 탄핵 전국을 만드는 거고,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그 다음에 대선 작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대선의 길로. 윤석열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민주 진보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대선 전국에서 벌써 대선이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은 2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황 동안에 많은 중도 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쪽에도 표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어쨌거나 탄핵에 그럼 오늘 갤럽의 연구조사에 따르면은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60% 나오고 반대하는 여론이 30 몇 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지금 순차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노총도 만나고요. 노총 대표들 만나고, 노총 위원장들 만나고, 또 그 다음에 그 소외된 사람들, 민주당 내에서 소외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협력을 구하고, 김부겸도 만나고, 지금 계속 그 포용 정책을 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무시하는 건지, 안 받아들이는 건지, 이 말 자체에 대해서 너무 뼈를 깊숙이 세우고, 각을 깊숙이 세우고 지금 반대를 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보로 인식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불편한 게 아니라 민주당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내의 시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이 보수 극우 우파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 좌파 빨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좌파 빨갱이로 다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만 이렇게 진보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자체를 진보로 인식하기 때문에, 진보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진보하게 되면은 급진적인 이재명이 정권을 잡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나라가 완전히 뒤집힐 것 같은 불안감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네, 중도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급격하게 대권을 잡게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정치적인 보복을 할 거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불식시키려면은
불식시키려면 현재 민주당의 스탠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탄핵 정국에서 탄핵만 시키고 뭐 경제에는 신경을 안 쓴다, 국민 통합에는 신경이 안 쓴다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민주당 내에서도 통합을 해라, 이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을 해라, 뭐 포용해야 된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소외된 쪽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포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 내든 당 외든 대국민적으로도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이제 민주 진보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좌클릭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보수 쪽도, 지금 보수 쪽이 완전히 괴멸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수 쪽에 공간이 생겼어요. 자, 보수 쪽은 지금 국힘 쪽은 뭐냐면은 보수 중도에서 보수가 완전히 극우적으로 파시스트로 변해가는 괴물들로, 괴물적인 범죄 집단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중도 보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빈 공간 지대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이게 똑똑한 거죠. 자, 민주준영의 가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들이나 다른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수준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민주진보 진영의 가치는 우리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대선에서 확실하게 제압을 하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 그거를 담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있죠. 그러나 윤석열 옛날 몇 년 전에 대선 전국에서 윤석열을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너끈히 이길 줄 알았는데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완전히 이게 뭐 0. 몇 프로 차이로 아깝게 졌어요. 네, 그것을 경험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겨우겨우 이기는 그런 스탠스가 아니고 확실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 그 한 가지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뭐 보수니 민주니 뭐 진보니 이런 거를 수식어를 우리가 가지고 싸우고 뭐 이게 민주당의 정체성이니 뭐 정체성과 위반되니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임종석이 이야기하는 비판하는 게 뭡니까? 장차 진보 진영과의 연대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야당 대표들하고 지금 사회당, 진보당, 뭐 그다음에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민주당 다 합쳐서 다 손잡고 지금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지금 하나로 뭉쳐서 지금 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도 다른 당 대표를 무시하지 않고 다른 당을 무시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이 나와서 자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나가려는 길을 발목을 잡고 타삭건건 태클을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면 수박의 대표 주자로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임종석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비판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딴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양성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하나가 돼서 지금은 윤석열을 탄핵하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탄핵을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대선 전국으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세우고 대통령으로 만들어 난 다음에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해도 그때 가서 정체성을 따져도 문제되지 않아.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죠. 이렇게 비판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은 욕을 먹어야 돼요. 예, 욕을 먹어야 돼요. 예. 임종석, 정말 제가 사람을 이렇게 너무 답답합니다. 예, 무시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름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이 이 돌머리 같은 석두 같은 행태를 보이는 언행을 종쳐야 돼요. 임종석은 욕 먹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스탠스가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과 민주당원들에게 이게 지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건 완전히 해당 행위예요. 이거는 해당 행위예요. 당적을 파버려야 돼요. 이런 놈은. 임종석은 지금 차라리 난 문재인을 지지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추종을 하고 그 당을 탈당시키든지 이놈을 출당을 시켜버려야 돼요. 이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전쟁 중이라고 그랬죠, 제가. 고민정도 그렇고 임종석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 전쟁 중이기 때문에 하나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 되게 하는 게 많은 대다수의 민주당원들이 지지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가 안정이 되고 나서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양이 되고 나서 뭔가 안정화가 될 때 그때 가서 당내에서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당은 새로운 민주당 대표가 생기겠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으로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라 안정을. 그 다음에 당권은 그때 가서 당의 이 대표를 뽑는 주자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실력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다른 후보들과 맞서 싸워서 자기 이론을 설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 상황에서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자꾸 지방방송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전쟁 중에. 총사령관이 앞으로 돌격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독단적이다, 독불장군식이다, 불조저식이다 자꾸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민주 군대다 이야기하면서 자꾸 딴소리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뒤에 있는 병사들이 그게 하나로 힘을 모아서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임종석이 이렇게 태클 거는 이야기는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자꾸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저격하고 비판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임종석 이놈이 윤석열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이재명 까듯이 비판하는지는 난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기사를 볼 수가 없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각계각층 각 분야에서 나를 세우고 비판하고 맞서 싸우고 온갖 억측과 해괴한 논리로 다 들이대는 거 그거 맞서 싸우면서 피를 토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힘 빠지지 않게 그렇게 다 지원을 하고 지원 사격을 하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놈이 도와주지는 않을 망정 옆에서 힘을 빼고 이렇게 계속 태클 걸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딴지를 걸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 아니다. 중도 보수 정당이 왜 중도 보수 정당이 아닙니까? 보수 쪽에 어떻게 보면은 우린 보수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게 헌법을 지키고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게 보수 정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도 되고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민주진보 때로는 민주진보 상황에서는 민주진보당도 되는 거야. 이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지 못하는 이 짱구 인종석. 그러니까 네가 대통령 후보가 못 되는 거잖아. 많은 민주당원들이 지지를 못 받는 거잖아. 문재인의 황태자였고 문재인의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면은 지가 뭔가를 사회를 위해서 당권을 잡고 하려면은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많은 공감을 얻고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하면서 도와야지. 지가 뭐 한 일이 뭐가 민주당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한 일이 있다고 문재인 때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서 윤석열이한테 이 정권을 넘겨주고 실정을 하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걸 반성을 하고 김민석 최고의원처럼 옛날에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안철수 따라가다가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평가가 달라지는 이재명 대표를 도우면서 얼마나 이 옛날에 그런 민주당원들은 그런 과오를 이제는 다 잊고 잘한다 칭찬받고 있잖아요.
임종석과 김민석 80년대 뭐 무슨 대학 총회장이 뭐 벼슬입니까? 80년대나 통하지. 80년대 민주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거는 다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뭐 누구는 그 당시에 뭐 데모 안 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데모하고 다 나라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죽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지금 세상은 달라졌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우리가 세웠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뽑았고 문재인도 뽑았고 근데 문재인 시대를 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옛날 문재인을 이렇게 섬겼듯이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대통령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엉뚱하게 똥오줌 못 가리면서 지금이 전쟁 상황인지 평화시인지 지금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서 중요한 역할을 다음 정권 때 다음에 대권을 노리거나 당권을 노리든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사건건 말꼬리 잡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것을 어떤 시각에서 이 중도 보수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보다 더 모르면은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뭐 말로는 중도와 합리적인 보수층까지 마음까지 얻고 싶은 것은 모두가 같다. 이거는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알면서 단순히 우클릭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뭐 단순한 사람입니까? 단순히 우클릭으로 그냥 간다고 해가지고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으로만 야 우클릭으로 가자 이제는 좌클릭 했으니까 이제 우클릭으로 가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재명 대표의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많은 민주당 최고위원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는 자꾸 저쪽에서 보수 쪽에서도 지금 둘로 나뉘었잖아요. 정상적인 보수가 있고 극우 보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보수는 보수 진정한 보수다운 그 국민의힘이 보수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절반에 해당되는 정상적인 보수의 마음을 그런 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극우 쪽에서는 보수 쪽에서는 민주당을 계속해서 좌파, 빨갱이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우리가 우클릭으로 간다는 노력을 해야 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비판하는 거는 뭔가 비판거리가 없기 때문에 비판을 잡아가지고 야, 요놈 잘 걸렸다. 그 말 자체 말꼬리 잡고 지금 비판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 총선에서 자기를 그 총선 후보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해주지 않은 거에 대한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지 있겠지만 자기를 돌아와야 되죠. 왜 내가 이재명 대표의 마음에 들지 못했고 당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는가.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미워하더라도 당원들의 마음이 임종석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으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런데 이미 임종석은 이 당원들의 마음에서 지워지고 잊혀져 버린 거예요. 이낙연 같은 지금 수박 같은 그런 느낌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오줌 못 가리고 이렇게 지금 할 말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비판받고 욕을 얻어 쳐먹어야 되는 거죠. 이런 판세를 제대로 잊지 못하니까 유시민 작가가 하도 답답하니까 너 딴 직업을 알아봐라. 넌 정치인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당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거예요. 이런 자가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이런 자가 하고 있으면은 계속 수박 역할을 하면서 민주당을 욕 얻어먹게 만드는 자기 지금 민주당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이 국민의힘과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호시탐탐 노리는데 이 민주당 내에서 지금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임종석은 이 석두 같은 그런 언행을 종쳐야 된다니까. 그만둬야 된다니까. 임종석은.
뉴스와의 이 말대로 듣고 손해볼 거 없어요.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이 빨리 임종석은 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뻘소리를 하면은 민주당원들로부터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내쳐질 겁니다. 출당을 해야 돼요. 이게 해당 행위입니다. 이게 자꾸 해당 행위예요. 민주당 내에 지금 다양한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비판적인 목소리예요. 이재명이 싫은 거예요. 고민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은 민주당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차라리 반민주당, 반 이재명 파를 만들어 가지고 문재인과 더불어서 다시 정권을 노리는 당을 새로 창출하던가 자기가. 네가 대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태클 거는 거 아닌가 이게? 임종석이 옛날에 대학 때 80년대 총학생회장 하면서 대우받고 대접받던 부하들을 거느리고 영웅놀이 하던, 지가 마치 대통령 후보처럼, 지가 민주당을 이끌 차세대 대통령 후보인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닌가? 김경수도 마찬가지고. 김경수든 누구든 참 민주당의 수박으로서 자기가 무슨 뭐 한마디 이야기하려면은 그게 마치 엄청난 영향을 줄 것처럼,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영웅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천만에이션. 착각하지 말고, 임종석은 착각하지 말고 빨리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고 배그종군의 자세로 겸손하게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 봉사를 해야 돼요. 이미지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 얼굴에, 내가 얼굴 보면은 굉장히 거만을 떨고 있어요. 거만과 교만이 지금 얼굴에 가득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자, 민주당 최고위원들 일하는 거 보시고, 태도를 보시고, 얼굴을 보십시오. 다 열정적이고 스마트하고 겸손하고 화합하려고 하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단히 뭉쳐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임종석은 모든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하고 불만과 불평이 지금 터질 듯해요. 불만과 불편이 많아요.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요. 웃음기가. 공감력을 얻지 못해요. 정치적인 공감력 이런 게 없고 감각이 없어. 정치적인 감각이.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자꾸 다른 직업을 알아보라는 거죠. 차라리 진짜 이번 기회에 유시민 작가 말대로 차라리 이거 양복 벗고, 차라리 옛날에 그 어떤 국회의원처럼 차라리 택시기사를 하면서 민심의 소리를 좀 들어보라고. 다른 직업을 먼저 바꾸기 전에 택시기사부터 해. 택시기사 하면서 손님들 민심을 좀 들어보고 뭘 원하는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뭔가 바닥부터 올라올 필요가 있어요. 너무 황태자같이 정치판에서 데모만 하다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뭐 사회생활 경험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초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지금 고생이라는 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임종석은. 택시기사부터 해라. 그리고 민심을 듣고 거기서 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지금 수고를 하는지, 이 탄핵 정국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사선을 넘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 괴로움과 고통을 겪어가면서 고민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지, 그거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임종석이는 택시기사 하면서 그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알고 이해하고, 그래야 그 후에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고 민주당이 어떤 길로 나아갈지 제대로 파악이 되는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임종석은 다른 직업을 알아보고 유시민 작가의 말을 뼈에 새기고 잘 듣고 겸손해지기 바랍니다. 다른 직업 알아보고. 계속 이렇게 비판적인 자세로 갔다가는
임종석은 계속해서 비판을 민주당원들한테 비판당하고 왕따당하고 뼈도 못 추릴 거예요. 예. 분명히 경고합니다. 임종석 제대로 다시 정신 차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 이런 교만한 짓거리는 그만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지 좋아요와 또 알림 설정, 또 댓글, 그리고 슈퍼챗 후원 이런 거 좀 해주시면서 뮤스와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